자, 국어활동 32쪽부터 나오는 비 오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사건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먼저 생각해 볼까요? 누가 나오나요? 일단 주인공인 영란이 있고요. 영란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나오시죠, 그죠? 어머니, 영란이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이름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일단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두 명일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만든 건데요. 자, 40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영란이가 언제 어디에서 배경을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줄거리를 쭉 간추려 보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먼저 영란이 아버지께서 영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전거로 데려다 주시는데 영란이를 어디에서 내려주시나요?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란이가 자전거에서 내린 곳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원래 학교 정문까지 태워주고 싶으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섭섭한 눈치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학교 정문 바로 앞이 아니고 학교 정문 어딘가 근처, 그죠? 근처 어딘가, 그리고 학교 정문에 좀 더 가지 못해서 어딘가에 내려줬다고 할 수 있죠. 영란이는 왜 학교 정문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을까요? 정문에서 내리는 게 편할 텐데. 사실 영란이는 늦둥이인 거죠. 늦둥이고 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에. 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다음 장인 34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늦게 낳으셔서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영란이도 되게 이쁜 짓 많이 하고 잘 자라다가 3학년이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러 오시면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 영란이 아버지를 보고서는 아빠라 생각 안 하고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늦둥이니까. 여느 다른 부모님들보다는 연세가 더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날 이 제목대로 비 오는 날이 되었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인데요. 자, 그 비가 언제부터 내렸나요? 자, 3교시가 끝나자 드디어 비를 쏟아냈다. 이런 말이 나오죠. 3교시가 끝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학교 정문 앞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죠. 자, 그래서 영란이 아버지도 당연히 영란이를 데리러 오시는데요. 영란이 아버지께서 영란이를 기다리고 계신 그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영란이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자, 영란이가 이렇게 보니까 교실을 나와서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러 나오셨고 슬쩍 교문 앞을 보니까 담 모퉁이에 빛바랜 우산을 삐뚤음하게 쓰고 서 있는 아버지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때 가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면 되는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서 친구들 보기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자, 어떻게 해요? 영란이는 그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빠져나갔나요? 어디로 갔냐면 자,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얼른 발길을 옮겨서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2번 보기에 친절하게 이렇게 사건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순서에 맞게만 차례대로만 정리를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말 어떤 걸까요? 바로 자, 요거죠. 이걸로 시작하죠. 이야기가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셨다. 학교에 간 거였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아침 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죠? 비가 와가지고 영란이를 데리러 학교에 오신 거, 이게 두 번째. 근데 영란이는 좀 창피해가지고 혼자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그죠? 몰래 들어왔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영란이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뒷문으로 빠져나간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술을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을까요? 이야기 상황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생각에 아버지는 영란이를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속이 상하셨겠죠. 왜 그렇게 도망간지 대강 짐작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좀 창피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셨겠죠. 그죠? 자, 아마도 아버지는 영란이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아버지 술 드시고 잠드신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초코파이를 발견하세요. 자, 이 이야기에서 초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초코파이가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영란이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영란이가 거절을 했던 그 초코파이잖아요. 그죠? 그 초코파이를 여태 아버지도 안 드시고 계셨다가 계속 호주머니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으깨져서 되게 보기가 좀 안 좋게 되어 있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초코파이 막 이렇게 으깨진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봉지에 그 조각조각 가루들 막 눌러붙어 있을 거고 살짝 녹기도 했을 거고, 그죠? 되게 먹기 불편하게 되어 버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으깨져서 보기 안 좋아도 맛은 어떤가요? 맛은 그냥 원래 그 동그랗던 초코파이와 똑같은 맛있는 맛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영란이 아버지도 되게 멋있고 젊은 분은 아니지만 영란이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도 되게 초코파이가 좋아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드시고 이렇게 남겨뒀다는 거, 영란이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는 영란이가 아무리 자기를 창피해하고 좀 속상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언제나 영란이를 사랑한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라는 이야기 읽어봤고요. 4단원 국어활동의 마지막 쪽이죠. 41쪽. 자, 41쪽에는 몇 가지 낱말들이 나오는데요.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얼큰한 게 맛이 좋구나. 오빠 매콤한 게 맛있지? 정말 맵다. 자, 뭔가 매운 음식 먹고 있어요. 그죠? 새빨간 매운 음식. 자, 이 세 가지. 파랗게 칠해진 이 세 가지 모두 맵다는 표현이에요. 매운맛을 나타낼 때 쓰는 낱말입니다. 우리말에 되게 매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뭔가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의미가 비슷한 그런 낱말들. 자, 3번에서 보기에서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두 갈래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6개 중에서 먼저 가꾸다와 비슷한 낱말 한번 다 찾아볼게요. 먼저 가꾸다. 일단 뜨겁다. 아닌 것 같고, 키우다 해당되죠. 키우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살피다. 자, 이렇게 모아서 써보니까 이해가 되죠? 의미가 비슷한 낱말들이고요. 그럼 나머지 3개 의미 비슷한가요? 뜨겁다, 무덥다, 후텁지근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인물, 사건, 배경뿐만이 아니라 뜻이 비슷한 낱말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4단원의 국어활동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